여러분은 70세나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분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화가 종종 활력 상실과 연관되는 세상에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진정한 희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9가지 것들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극복, 동기부여, 그리고 노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교적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작은 태도와 실천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독립성을 잃고 잊혀지거나 삶을 즐길 수 없다고 느끼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단지 숫자일 뿐이고 삶이 여전히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여정일 수 있는 길 말입니다.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의 삶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9가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희귀한 보석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함께 자기 발견과 영감의 여정을 떠나봅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이 단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마음은 더 느려질 수 있으며 종종 외로움이 지속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노년에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에너지 넘치게 일어나 맑은 정신과 움직이는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배우고 즐거움을 주는 취미에 몰두하며 친구들과 가족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이는 달성 가능한 현실입니다. 노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삶이 일련의 순환이며 각 순환에는 자신만의 교훈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깊은 지혜를 기르고 삶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발전시키며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기회입니다. 노화의 도전을 극복한다는 것은 회복력과 낙관주의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을 예리하게, 몸을 건강하게, 정신을 고양시키는 실천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경에 관계없이 매일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노인들을 진정한 희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9가지 것들입니다. 작은 조정과 간단한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까지 이 각각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아함, 지혜,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정신적 민첩성,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칼날을 갈듯이 연습, 헌신, 그리고 계속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필요합니다. 70세나 80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민첩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흔한 사기와 사취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마음의 명료함과 경계심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경험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마음을 활발하고 참여하게 유지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 퍼즐 풀기, 책 읽기, 주변 세계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거나 조종하려 할 때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리한 마음은 부정직함과 사기에 대한 여러분의 최선의 방어입니다.
또한 활발한 마음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좋은 대화를 즐기며 좋은 책을 감상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리한 마음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기심은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을 양육함으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영혼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정신적 민첩성을 계속 기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단순히 더 많이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리한 마음은 나이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열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건강, 이제 우리의 몸, 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의 성전이자 운송수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70세나 80세에 몸을 좋은 신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취이며 헌신과 관리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상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혼자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몸을 성전으로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돌보는 것이 다른 하나의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태극권 또는 단순한 일상적인 산책과 같은 간단한 실은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균형, 유연성, 순환을 개선하여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운동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양 섭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는 것은 에너지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몸에 넣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기능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잘 먹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행위입니다. 게다가 긍정적인 태도와 즐거운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신체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웃음은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방출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웰빙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을 낙관적으로 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실제로 좋은 운동 세션만큼이나 유익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살면서 일상 업무, 명상,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노승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균형 잡힌 생활 방식,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연민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몸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 행위 이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또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더 잘 몸을 돌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일상의 가벼운 운동을 더 많이 포함시키거나 식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단순히 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향한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더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 참여 취미를 갖는 것은 70세나 80세에도 삶을 활기차고 흥미롭게 유지하는 작은 행복의 원천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단순히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표현의 형태이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목적을 찾는 방법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기대하고 헌신할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취미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참여시키고 감정적으로 만족시킵니다.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거나 정원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성취와 기쁨의 순간들이 삶을 풍요롭고 보람 있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챙김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취미는 이를 실천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할 때 여러분은 마음챙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에 집중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흐름 상태는 마음과 정신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합니다. 또한 취미는 사회화의 훌륭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 클럽, 정원 가꾸기 그룹 또는 미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노년기의 흔한 도전인 외로움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은 항상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거나 그림을 탐구하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원 가꾸기나 흥미로운 책 읽기가 더 여러분의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살아있고 참여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취미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을 젊게 유지하고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삶은 즐기기 위한 것이며 작은 활동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속적인 학습 70세나 80세가 되어서도 젊었을 때처럼 호기심 많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속적인 학습은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가장 희귀하고 특별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더 연결되고 관련성 있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언어든 기술 능력이든 심지어 새로운 요리법이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열린 마음과 적응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며 도전에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또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재정을 관리하는 데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지식들이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어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수업, 워크샵 또는 관심사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노현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새로운 텍스트를 공부하고 새로운 철학을 탐구하며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활발했고 항상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의 태도는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젊게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늘 하고 싶었던 공예 수업에 드디어 등록할 때일 수도 있고 또는 언어 학습 앱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탐구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 안정 70세나 80세에 재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안전감과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성을 달성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희귀한 보석입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상상해 보세요. 재정적 안정은 여러분이 존엄성과 편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며
돈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지불할 수 있고 작은 사치를 즐길 수 있으며 심지어 가능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함은 적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가치를 두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현명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철학은 재정 관리에 적용될 수 있어 불필요한 걱정 없이 황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려면 계획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여행은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며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투자 또는 다른 소득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입을 갖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또한 여러분이 활동과 취미를 더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행을 할 수 있고 기쁨을 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대의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며 황금기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산을 검토하고 재정 상담을 받거나 저축하고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70세나 80세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유, 존엄성,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적 걱정에 부담 없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재정적 안정을 강화하고 평온하고 편안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열린 마음가짐. 70세나 80세의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배움으로 가득 찬 삶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자질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며 삶이 가져다주는 것에 적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희귀한 보석입니다. 삶은 변화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감은 더 많은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저항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위협이 아닌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정신적 유연성과 수용의 중요성을 깊이 중요시합니.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재에 살면서 다가오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열린 마음은 여러분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며 경이로움과 호기심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하고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간직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오래된 고통에 묶어두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반면에 용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더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경험을 위해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는 개인적 갱신의 강력한 형태로 엄청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은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녀, 손주,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는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존중과 지지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열린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전에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귀에 깊게 듣거나 단순히 세상에 대해 호기심 많은 태도를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사물을 다르게 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70세나 80세의 열린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와 내적 힘의 표시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주변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유연성과 수용으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작은 단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강한 사회적 연결. 70세나 80세에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충만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희귀한 보석입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우울증과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과 싸우고 귀중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커피, 지역사회 행사 또는 단순히 이웃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상가 또는 공동체의 개념은 영적 성장과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아이디어 교환, 상호 지원, 깊은 정서적 연결은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근본적입니다. 친구들과 웃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히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를 활발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노인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서 클럽에서 모이는 노인 그룹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책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그 과정에서 깊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사회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서적, 지적 지원의 원천입니다. 각 만남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웃고 공동체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와 가족들의 걱정을 듣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고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만듭니다. 상호 연민과 돌봄은 건강하고 보람있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래된 우정을 되살리거나 클럽이나 지역사회 그룹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행복과 웰빙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를 소중히 여기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회적 연결은 길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한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이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공유된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욱 견고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의 조화로운 소통. 70세나 80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녀들과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취입니다. 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희귀한 보석입니다. 의사소통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이며 이는 가족 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 역학이 변할 수 있지만 열린 대화와 존중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변함없습니다. 자녀들과의 조화로운 소통은 단순히 가족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대인관계에서 내면의 평화와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기를 때 우리는 이 평온함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을 보여주며 때로는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화로운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포함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의견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고 공통점을 찾는 것은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불어 자녀들과의 조화로운 소통은 젊은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존중, 공감,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가져갈 귀중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과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가치 있고 들려진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70세나 80세에 자녀들과 조화로운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와 내적 힘의 징표입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며 미래 세대들을 위한 모범이 됩니다. 오늘 자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조화롭고 보람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살기, 이제 9가지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70세나 80세에 이르러 매일 방향감과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희귀한 보석입니다. 삶에서 목적을 갖는 것은 우리의 나날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참여시키고 동기부여합니다. 이는 자원봉사나 멘토링부터 취미 활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하루의 도전을 맞이할 에너지를 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팔도의 일부로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윤리적이고 연민 있고 의식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일상 행동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일은 당신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후에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목적을 찾고 따르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70세에 은퇴한 교사가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성인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 데서 엄청난 만족감을 찾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그녀의 일상의 구조를 제공하고 깊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목적을 찾고 따르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은 갱신과 활력의 감각을 제공하여 정신을 젊고 에너지 넘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찾는 것은 약간의 탐구와 실험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여정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신체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또는 독서 클럽을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행사를 조직하는 것과 같이 더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동기부여하는 무언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목적 의식을 발견하거나 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 이러한 활동들을 일상생활에 통합할 방법을 찾을 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살아있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날들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70세나 80세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의미, 기쁨, 동기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참여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매일을 의도와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적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행복과 성취의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이 9가지 놀라운 것들을 탐구했으니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오늘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이 각각의 자질, 정신적 민첩성, 신체적 건강, 취미활동 참여, 지속적인 학습, 재정적 안정, 열린 마음가짐, 강한 사회적 연결, 자녀들과의 조화로운 소통,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기,
은 달성 가능하며 여러분의 노화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것을 성찰해 보세요.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취미가 어떻게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에서 오는 활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 안정이 가져다주는 평온함과 그것이 제공하는 자유를 고려해 보세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날들을 밝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을 찾고 따르세요.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높은 이상이 아니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마도 새로운 책을 읽거나 수업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연결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희귀한 보석이며 이러한 자질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는 예가 되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활력, 지혜, 기쁨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이 9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통합하기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세요. 작은 단계 하나하나가 더 충만하고 보람 있는 삶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기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영감과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계속 안내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고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며 우리 모두가 길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매일 기쁨, 목적, 충만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희귀한 보석이며 매 순간을 최대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